나머지 데이터들도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값에 등호놓고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채우기에 다른 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다가 8db 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되고요. 오늘은 유튜브에 댓글로 데이터 시각화 문제를 제안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원래는 좀 복잡한 걸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히트맵 방식을 좀 제안을 해주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평가에서 각 팀장들이 평가 등급 1에서 5급 중에 어떤 값을 평균으로 많이 주는지 히트맵 방식 혹은 면적 크기로 알 수 있는 시각화 차트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을 문의를 해주셨는데, 세로 누적 막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말 그대로 히트맵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엑셀 기준으로 저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막상 내가 엑셀로 만들어 보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셀이 넓으면 별로 안 예뻐요, 히트맵이.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미리 좀 뽑아왔습니다. 1점부터 5점까지고 3점이 보통이라고 하는 척도라고 했을 때 끝으로 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색상으로 가지고 왔고, 팀별로 A, B, C, D, E 5개의 팀이고요. 팀원은 총 15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 그룹을 5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요거는 히트맵을 가지고 만들면서 결과물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들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한 번에 스크롤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우선은 팀별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원이 총 15명인데 평가 점수는 각 내용 안에다가 이제 넣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팀은 A부터 B, C, D, E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팀원의 경우는 제가 가로 방향으로 쭉 나열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넣을게요. 자,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에다가 행렬 바꿈인데 이거 T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시 구성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팀원이라는 텍스트를 여기 넣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명칭하고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평가 점수를 여기 A와 1번의 교차점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V, 그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 바로 불러내는 키가 컨트롤이거든요. 그 다음에 좌우 바꾸는 게 사실 트랜스포즈라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름아름 배웠던 행렬과 관련이 있습니다. T를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설정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데이터들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팀원들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변수 같은 것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함수를 구해 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메인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수업상에서는 좀 뺐는데, 만약에 이 D팀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의 점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룩업 함수나 아니면 인덱스나 매치 같은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붙여넣기 방식을 굳이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로 방향으로 원하는 값대로 넣어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하면서 행렬을 좀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함수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생각보다 엑셀을 활용할 때 함수를 가지고 차트 그릴 때 도움되는 데이터들을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배치가 됐고, 여기에다가 각자 색상들을 넣어서 배치를 해볼 텐데, 1점 같은 경우에는 좀 짙은 파란색으로 뒀고, 그 다음에 5점의 상대 방향에 있는 가장 극단에 있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붉은색에서 조금 더 짙은 계열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에서 이 수치에 맞게 어떻게 색상을 집어넣느냐, 홈 탭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색조로 들어가서 일일이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를 저희는 바로 실무에 적용하는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빨리 갑시다. 그래서 세규칙이라고 돼 있는 규칙을 그냥 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거든요. 5점 척도다 보니까
한 점수에 해당되는 색상 딱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심플한 형태인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셀값 기준이고 지금 현재 범위에서 이것과 같은 값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1을 갖고 있는 값에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색상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서식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다른 색의 사용자 지정이죠. 직접 써주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RGB 값으로 뽑아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버전에서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요. 같은 방식을 반복해서 나머지 데이터들도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값에 등호놓고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채우기에 다른 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다가 8db 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다시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규칙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규칙 관리 들어가면 점 두 가지에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 요거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중복된 규칙이라 그래서 규칙 하나를 그냥 더 복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용 대상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규칙을 편집을 하는데 지금 이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색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색상은 사실 그냥 클릭해서 C1번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영문 바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총 5개의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값의 경우는 이거를 왜 그냥 일반 숫자로 넣지 않고 셀 위치로 절대 참조로 해서 넣었느냐. 엑셀에서 뭔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할 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하는데 템플릿 형태로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은 저도 알고 있죠. 이거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예 필요한 값들의 위치를 넣는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5점 척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점수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것들도 다 이 색상을 가지고 가서 템플릿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설정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이런 형태로 편집이 됐는데 이것도 좀 뭔가 보기 불편한데 싶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긴 편이고 우리가 만약에 숫자랑 색상이랑 같이 있으면 의외로 좀 짙은 색이 먼저 눈에 닿는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에 지금 배경이 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짙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랑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히트맵의 포인트는 사실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색상들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쪽에 있는 숫자를 다 지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이 값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의 조건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텍스트가 있는데 혹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이면 되니까 표시 형식을 조금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1번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을 세미콜론 3개를 입력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숫자는 사라졌는데 지금 내용들은 다 색상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 히트맵이라고 하는 건 색상의 진학이나 아니면 색상들의 위치, 빈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기준, 중요한 스케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냐?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조금만 더 나갈게요.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홈 탭에서 보시면, 홈 탭에 지금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서 선색을 흰색으로 한번 잡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모든 테두리로 한번 설정해 줄게요.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구분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5명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를 이렇게 없애줄게요. 그 사이를 없애주시고 없앤다라는 거 그냥 딜리트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은 셀을 좀 병합을 해봅시다. 자, 병합하고 오른쪽 정렬. 제가 아마 영상 중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후에 말씀을 좀 종종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편집할 때는 병합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 정도로 인원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구분선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병합을 좀 해주고 있는데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병합 써버리면은 예를 들어 A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데이터들 지워주고 얘네들 이렇게 합치자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피벗 테이블 할 때 다 망가져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더라도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들도 다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좀 필요해서 여기 O라고 되어 있는 그룹에서 홈 탭에 다시 한번 선색을 이번에는 좀 짙은 계열 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테두리에서 오른쪽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한눈에 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F10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F 선택해주고, Shift 키 누르고, 키까지 한번 누르고요. 마우스를 T의 오른쪽에 두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로 줄여주시면 다 같은 단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히트맵이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보통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는 상황이면 팀별로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서 히트맵 자체도 너무 넓게 디자인을 해버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한눈에 여러 가지 색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시각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색상은 낮은 점수는 파란색 계열이고 그 다음에 중간 점수는 회색 계열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높은 점수를 주신 분들은 붉은색 계열을 많이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A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전반적으로 다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나마 점수가 있는 구간들도 조금 더 연한 색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보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중간에 계속 있죠. 설문조사에서도 보시면 자꾸 보통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계열의 점수가 많고 점수가 많음. 그 반면에 B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매우 높은 점수를 받거나 바로 앞에 점수를 받거나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5점에 가까울수록 좀 더 이제 높은 점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죠. 되게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섞여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임의의 데이터를 좀 구성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인간미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균일해요. 균일하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문항 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을 좀 거치기도 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되어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1점과 2점이 교차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아마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반대죠.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 자,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과대평가인데 B보다는 균형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의 경우는 좀 더 정확하게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점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 통계 분석이라 그래서 특정한 인덱스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거나라고 하기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한쪽에 균형이 몰려 있는 게 없는지 전반적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트맵으로 그리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물론 그 전에 색상을 조금 내가 챙겨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색상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좀 재밌어서 저도 히트맵이 필요할 때는 좀 주저없이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점수가 한쪽에 쏠려 있는 거 보기에도 좋고요. 저는 그것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 전국의 어린이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 많이 몰려 있는 데랑 적게 있는 데랑 색상 차이 나면은 되게 좀 기분 묘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일이 숫자를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때 한눈에 뭔가를 임팩트 있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색상을 이용한 히트맵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따로 남겨드렸어요. 요거 제가 템플릿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메일을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지금 답변을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 템플릿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설정이나 알림 버튼 눌러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 또 부탁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뉴스레터도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뉴스레터로 한 번 더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로도 같은 내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뉴스레터 주소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